재밌게 보셨죠? 네. 눈물 좀 닦으시면 바로 감독님과 조선 감독님과 그리고 두 배우들 함께 자리해서 오늘 청설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시는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 이제 개봉한 지 2주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아주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한 3-4분 정도 질문 끝에 좀 받아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그 예쁜 가방 저쪽 끝에 보이시죠? 네, 저 가방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청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가방인데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들 많이 생각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네, 홍경민 선배님 그리고 조성희 감독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사 자리 앉을까요? 네, 네, 촬영 인사 반갑습니다. 네, 저희 사실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짧게 굵게 그리고 아주 밀도 있게 대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 개봉을 하고 벌써 이제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리뷰나 댓글 같은 거 되게 열심히 보시는 편이신지, 그렇다면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관객의 반응에 대해서 감독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감독님 매일 밤 혹시 읽으시느라 밤을 새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밤은 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느 분이 댓글로 써주신 건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과거형으로서 딱 5글자 여름이었다. 네. 여름이었다. 여름이었고 여름이었다. 사실 이 얘기는 한쪽으로 되게 많은 게 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관객분들도 같은 거를 아마 저희가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5글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여름이었다. 그렇다면 여름은? 여름은 저는 또 최근에 또 이 질문지를 받고 나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꼭 보세요라는 이 영화 보고 사귀었습니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뿌듯한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이렇게 좀 딱 그러기 좋은 영화 아닌가 또 여러모로 그렇게 그 댓글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좋은 멜로 영화는 극장 밖을 나와서 연애하고 싶게끔 만드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비포 선라이즈 같은 영화, 비포 선셋 같은 영화를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가서 내가 저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잖아요. 이 영화 청설이 그런 커플을 만들어낸 영화가 같네요. 네, 홍경 배우는 저는 언제나 그 세대론을 논하는 사람이라 그런 얘기를 좀 볼 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20대 배우들만 나오는 어떤 그때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봐서 반갑다 혹은 귀하다라는 평들을 해주셨을 때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 나이에 그 세대를 자기 실제 생물학적인 나이랑 같은 때 연기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교복 입고 연기하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고, 사실 10대가 10대를 연기하고 20대가 20대를 연기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 저 역시도 이 26 동갑의 두 사람이 함께 만나는 이 순간들이 되게 귀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용준이 방 풍경부터 시작이 돼요. 저는 약간 에릭 로맨이라는 감독의 영화에 보면 여름 이야기라는 영화에 되게 그 뒷모습이 그 멜빌 포프라는 진짜 프랑스에서 최고로 지금도 잘 나가고 계시는 아주 그분의 젊은 시절에 찍은 영화인데 되게 뒷모습이 용준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었고, 거기 나오는 사진 실제 본인 어릴 때 사진인가요? 어떻게 그 방을 사실 처음에 보여지는 게 그 방의 풍경이기 때문에 그 방에서 용준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그 세팅을 하셨는지요?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 있는 오프닝이긴 한데요. 이게 사실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컨셉이 사실 비워놓는 게 컨셉이었어요. 그 기술적인 세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비워놓는 게 컨셉이었고, 그 이유는 어쨌든 용준이의 현 상황은 젊음이잖아요. 20대. 그러니까 완전해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찾아가야 되고 채워야 할 게 많은 그런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방 안에 있는 세팅들을 가급적 좀 비워놓자.
앞으로 더 채울 곳을 위해서 대신에 소리를 좀 채우자 그런 생각으로 컨셉을 잡고 저희가 촬영을 했었고요. 지나고 나니까 너무 비어서 좀 횡한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컨셉이었다. 되게 이력서의 빈칸 같은 그런 그렇죠. 미술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클로즈업으로 잡았던 그 전원이라고 하고 커서가 깜빡이면서 아무것도 쓰여지지 못한 상태가 용준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프닝에 다소 좀 심심해 보일 수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첫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싶었던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었던 장면이긴 합니다. 홍경 배우님 혹시 그래도 내가 용준이의 그 방이 내 방이니까 내가 좀 채워놓고 싶었다 하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으셨어요? 저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친구가 그렇게 할 일 없이 뭔가 떠도는 아이 같아도 자기 안에는 뭔가를 뭘 쫓을지 뭘 쫓고 싶은지 아는 친구처럼 처음 대본을 보고 다가왔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겠지만 책이라는 걸 좀 채워놓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반 씬에서 보면 가게에서 엄마 아빠랑 얘기를 할 때 아직까지 여름인 등장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홍경 배우가 유독 손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세팅했던 어떤 의도했던 부분인가요? 그 의미는? 저는 근데 연기할 때는 그 계획 같은 걸 못 해놓는 놈이라 근데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좀 무책임한 답변일 수 있겠으나 저는 얘가 되게 유기적이고 이렇게 막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니는 애처럼 좀 이렇게 첫인상이 다가왔어서 자연스레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허우적거리는 듯한 느낌의 사실 농인들이 얼굴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건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는데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그것이 인상적으로 또 보였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얼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 영화 속의 용진이와 여름이의 얼굴 이름은 이 두 배우가 캐스팅된 이후에 정해진 이름인가요? 아니요. 어,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있었던 설정이었어요. 이런 입꼬리를 가진 사람을 꼭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선후 관계를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나리오 쓸 때 참고했던 거는 원작 영화의 두 여배우 네. 두 분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떠올렸던 것 같고 실제로 다행히 정말 잘 어울리는 우리 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지만 만약에 과거로 돌아갔을 때 만약 다른 배우분들이 캐스팅 됐다고 하면 그분에 맞는 이미지의 얼굴이 바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윤서 배우님이 홍경 배우와 감독님의 얼굴 이름을 짓는다면 뭐라고 지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오빠는 이게 뭐예요? 영화 영화가 흘러가는 그거군요. 이게 영화 박사님 교수님. 영화 박사님, 그러니까 영화 오빠의 키워드를 하나 꼽자면 저 영화일 것 같아요. 빠질 수 없는 그런 어떤 운명 같은. 그래서 한번 해주시죠. 제 이름은? 제 이름은 그 이름은 그리고 감독님이 그 수호 선생님께서 정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거라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미시고 다니셔가지고 네네. 이렇게 착 이렇게 넘기는 이렇게 멋있게. 이런 저는입니다 이런 약간 이런 걸 지어주셔가지고 와. 이게 찰떡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얼굴 이름은? 거부할 수 없잖아요. 사실 제 얼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어떤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가을이가 있는 그 수영장에서 나중에 다시 찾아오게 되는 이제 용준이의 그 장면이기도 한데 여름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을이한테 말을 걸 때 청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수영장 바닥에 앉는 걸 보면서 얘 되게 급하긴 급하구나 이런 어떤 세팅 이런 설정들 같은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동작이나 그 자세였나요? 네, 맞아요. 뭐 시나리오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액션을 취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진 않았고 그 감독님은 최대한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감정을 느낀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시나리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 상상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감독님이 적어주신 문체는 되게 간결하고 제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미리 도착해서 민주나 저랑 이렇게 맞춰보고 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을이하고 여름이 같은 경우는 뭐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이기도 하고 모든 걸 되게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가족일 텐데 그날 굉장히 이렇게 인상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언니가 없는 사이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그걸 물어봤다라고 했었을 때 과연 가을이는 여름이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미리 얘기했을까? 그렇다면 그 다음날 오토바이 그 스쿠터를 고치기 위해서 그 남자가 다가왔을 때 저 남자가 그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혹시나 했었을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가을이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을이는 제가 가을이를 또 잘 알고 또 민주를 잘 알잖아요. 근데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감독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약간 장난기 어린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약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약간 서프라이즈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언니한테 이런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뭐 알려주긴 했지만 보자 약간 이러면서 언니가 말을 하겠지? 언니의 변화를 그리고 가을이가 말없이 또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언니의 변화를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말없이라는 표현이 그들은 말이 없이도 정말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자매라서 저는 자매가 없는 사람도 되게 부러운 자매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용준이가 처음에 그냥 여름이에게 빠지고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사랑을 혹은 관심을 표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연출되고 연기하게 돼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하자면 고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 일처럼 저는 좀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친구만 해도 그분도 그러셔?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길래 이것들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선택을 처음부터 그냥 고민의 어떤 필터링이 없이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바로 이 캐릭터를 한 이유가 저는 이걸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방금 질문 주신 그런 점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부수적인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은 되게 많이 영향을 받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요 주관적으로 이 친구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바라볼 때 혹은 뭔가를 들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느낄 때나 이럴 때 온전히 솔직하다라고 느꼈어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아이처럼 들렸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보고 처음 사랑에 빠져서 드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오로지 그냥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그게 뭐 저한테는 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래라고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게 순수한 사랑의 형태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네. 사실 용준이가 여름이에 대해서 왜 저렇게 아무런 선입견 없이 다가갈 수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그것만큼 본인도 용준의 선택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했던 거군요, 아예. 네. 저는 되게 사랑할 때 그냥 빠져버리면은 이렇게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지만 저는 첫눈에 반하면 이렇게 되는 타입이어서 얘의 마음에 그렇게 멀리 서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수어의 힘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발화되는 그런 대사들을 계속 들으면서 영화들을 보다가 수어로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 어떤 힘 같은 것들을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흔히 말하면 목소리는 데시벨이라든지 목소리의 크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손으로 대화를 하고 손으로 대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 배우에게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경험인 동시에 좀 이상한 자유 같은 것들도 또 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윤서 배우는 어떠셨어요? 방금 그런 이상한 자유라는 말이 되게 꽂혔는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질문 주시는 분들은 다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되게 답고 힘든 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데 저는 정작 배우고 연기하면서 생각보다 힘들거나 답답했던 경험이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고 몸과 손이 눈, 행동, 표정도 뭐 더 잘 뉘앙스를 드러내야 되니까 더 이렇게 더 표현하려고 한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냥 표정도 이제 이런 거 뉘앙스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이상한 자유로움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하다 보니까 이걸로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좀 경험을 되게 신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고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힘들었다기보다 오히려 재밌고 뭔가 배운 느낌? 인생에서 하나 더 배워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사실 배우로서는 새로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하나 더 높아진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경 배우님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좋은 경험이었던 거는 이제 어떤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했기에 가능했었던 일이겠지만 저는 이 시선을 맞추는 거 그리고 오로지 그 유저나 민주가 뭘 느끼는지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려 더 윤서 말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한 리액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님 이 영화에서는 소리를 이렇게 소리라는 것이 사실 사람을 되게 속일 가능성도 있고 되게 수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하고 다르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것들이 굉장히 정직하게 드러나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얼굴에 오롯이 되게 집중하게 되는 힘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배우의 얼굴을 집중해서 보았던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행히 이분들이 20대에 이걸 해서 너무 다행이다 생각을 했고 실제 말을 하는 용준을 연기하는 홍경 씨 같은 경우는 눈을 계속 보게 되고 눈매의 변화를 자꾸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 말을 못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우리가 그 노윤서 씨가 연기했던 이 여름이의 그는 인매의 변화를 계속 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매의 변화를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 같은 것들이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감독님 연출하시면서. 그 저는 사실 수호가 방금 전에 우리 배우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언어잖아요. 언어는 무언가를 감정을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수호가 저도 이번에 같이 준비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소통, 사람과 사람 사이 소통에 있어서 가장 본질에 가까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수호는 하시는 분들은 거짓말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표정과 눈빛과 손짓으로 내 마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거짓말은 할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수호만큼 저 사람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 감정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눈을 보기도 하고 입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체를 좀 찬찬히 살펴볼 수 있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런 여운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배우들한테도 어쨌든 몸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직업이라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됐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수어를 활용한 영화를 했다는 게 큰 경험이 됐습니다. 사실 배우들이 손 움직임을 잘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손을 어디다가 놔둬야 될지 몰라서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얘기도 하는 경우들도 제가 듣기도 했었는데 어쩌면 이 두 배우는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어쩌면 앞으로도 손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절대 잘라버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버스를 타고 가던 장면을 보면 사실 언니랑 동생이 문자를 보내도 될 텐데 굳이 용준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그냥 왜냐면 그들한테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사람들도 버스를 타면은 말을 멀리 있으면 말을 안 하긴 하잖아요. 왜냐면 저기 너 밥 먹었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수호는 소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민폐도 아니고 보이면 그냥 여기서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물론 시선이야 느껴지겠지만 그것도 그들한테 자연스러운 일이고 뭐 별로 나한테 이들이 나한테 가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그들한테 모아이기도 하고 이게 굳이 이 문자를 꺼내서 하는 것 자체가 청인들이랑 하는 소통 방식이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안 만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냥 굳이가 아니라 가을이랑 여름이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또 용준이도 당연히 그때까지는 용준이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고 수화를 하니까 그냥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같다는 생각도 좀 그것도 있고 네. 네. 그냥 굳이 뭐좀 이따 내려서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보통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속도하고 효율하고는 반대인 감정이구나. 아주 번거로운 것들일수록 더 느릴수록 더 진짜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던 장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원작이 되게 사실 스포일러긴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여름이가 사실은 들을 수 있다라는 걸 슬쩍 드러내려고 설계를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어디서부터 파악하는지에 따라 되게 많이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사실은 그 반전이라는 것이 영화에게 장점이자 단점이거든요. 사실 그 원작 리메이크를 할 적에 만약에 그거를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리메이크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반전이 나중에 어떤 분들한테는 좀 무리수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가져가려고 했었고 그런 부담이 어쨌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영화 보신 분 부침번한 분들은 아마 다 알아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저기 진상 아줌마 장면에서부터 윤서 씨의 그 반응들이 꾸준히 힌트는 있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작업할 때 기본적으로 설계했던 포인트는 딱 한 군데 있기는 해요. 그게 어디냐면 클럽 갔다 와서 길을 걷는데 그러니까 여름이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주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삶이 익숙해졌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용준이는 자기의 감정에 어쨌든 빠져있고 그것도 정확하게 빠있기 때문에 먼저 느끼고 가세기로 빼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인분들이 길을 걸을 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운대요. 길 가세기로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저는 여름이가 커넥터한테 성인일 수도 있겠다, 후다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이 좀 알려지길 바랬죠. 사실 그것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영화의 큰 방향성은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점이었어요. 클럽에서 소리가 줄어드는 순간이 사실은 포인트이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갔을 때 네네네, 처음 들어갔을 네, 사실은 그 기억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소리가 사라지는 그 효과는 사실은 여름이 얼굴이 아니라 가을이 그렇죠. 얼굴에서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을이만 못 듣고 그쵸. 여름이까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이는 어차피 우리가 속여가는 반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 얼굴에서 그랬으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어쨌든 표현 그 장면을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이해해드리고자 표현할 때는 가을의 얼굴에서 소리가 사라지죠. 이 영화는 계속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의 영화였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가 하는 그 지점들도 굉장히 영화를 또 사랑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용준이가 처음에는 거의 계속해서 여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숨어서 바라보고 훔쳐보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약간 그런 느낌이 여름이에게로 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름이가 멀리서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첫 데이트 때 혼자 있는 용준이 볼 때 용준이 그때 너무 잘생겼던데 볼 때 사실 먼저 건너가잖아요. 그 먼저 건너가는 거 먼저 기다리라고 하는데 먼저 건너가는 게 이미 그때부터 이제 여름이의 마음이 시작됐다고 봐도 될까요? 감독님도 이제 그때부터 해가지고 원래 이제 카메라의 시점도 용준이가 여름이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주로 이제 연출을 의도하셨다고 하다가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여름이가 용준이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여름이가 용준이를 바라보는 시선을 담으면서 오빠는 눈치를 못 챘지만 여름이는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둘이 서로 바라보고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거는 저도 막 일단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쵸. 여름이가 용준이한테 마음을 완전히 열고 먼저 이제는 다가가는 이제 그 전까지는 용준이가 이제 끌어내주고 다가오고 이랬었다면 이제는 여름이가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그런 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시선의 밸런스, 균형감이 굉장히 좋았던 영화기도 했었습니다. 첫 데이트 때 여름이 바라보고 있을 때 용준이 눈에는 거의 눈물이 맺히는 수준으로 반짝거리던데요.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뭔가 눈물이 그냥 나든가요? 보고만 있어도. 자,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저도 처음에 보고 왜 저래 쟤 이랬는데 근데 두 번째 저도 이제 세 번째 관객분들처럼 여러 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되게 아직까지도 이런 적이 없는데 전 찍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윤서랑 같이 찍었던 몇몇 순간들이 되게 깊게 남아있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그 씬이거든요. 근데 되게 떨렸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뭔가 얘가 그 버스 타고 오면서나 그러니까 친구해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여름이한테 듣고 나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게 영화에서 표현은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이미 부분 손주까지 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되게 많이 여러 테이크를 가면서 사실은 어떤 잔상을 남기고 넘어갈까요라는 감독님한테 이런 여러 테이크를 되게 갔었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딱 그 순간 그 고백할 때 그 떨림이 저는 아직도 되게 기억해요. 네. 이게 하나가 생각나는데 오빠가 이제 커피 마시고 나서 오토바이 슝 하고 제가 먼저 가버리잖아요. 제가 그때 또 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물론 이게 막 이것 때문에 됐지만 오빠가 가고 나서 애들이 물론 있었나? 대사가 모르겠어요. 또 봐? 또 봐?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모든 것이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거겠어요. 정말 그 밥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유독 입술이 이렇게 붙었다가 떼지면서 밥 너무 예쁜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쁜 소리여서 다행입니다. 예쁘다고 느껴주셔서 다행입니다. 오히려 그쪽 사운드를 좀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감독님? 기본적으로는 촬영할 때는 우리 배우분들이 몸짓소리, 숨소리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했고요. 이거는 사실 시나리오 작업할 때부터 왜냐하면 음성이 사라질 거라는 건 시나리오 뭐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썼는데 그 동시녹음 어쨌든 현장이라는 게 촬영 현장이라는 게 통제가 쉽진 않잖아요. 또 요즘 또그 디테일 끼쳐서도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소리들은 어쨌든 후시 녹음을 통해서 과하지 않게 그리고 화면에서 충분히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은 소리들 그걸 보강을 했죠. 그 씬은 그냥 밥이 많이 들어가는 수요였어요. 그래서 밥을 할 때 보통 이 정도 소리가 나는데 유독 그 씬에 이제 내가 밥 같이 먹어? 아니면 또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밥 먹으러 갈까? 뭐 어때? 막 계속 그런 게 밥이 반복되는데 그게 수화를 배우다 보니까 밥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 씬에서 유독 소리가 많이 났는데 저는 사실 그게 키스씬 그 전에 뽀뽀씬 그렇게 약간 하나하나 레벨업 하셨다는 약간 그 말로 따지면은 그냥 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약간 귀엽게 따지는 씬? 약간 장난치는 씬인 것 같아요. 서로. 근데 그 장난이 맞아요. 그런 소리 같은 걸로 장난처럼 느껴져서 너무 귀여웠던데 아니요, 다른 건 아니고 네. 쩝쩝쩝 소리였으면 안 썼을 거예요. 되게 모 아나운서님처럼 뽀뽀녀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귀엽고 네.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정말 저는 나중에 보면서 헤드폰을 들으면서 만족을 했어요. 네. 용준이 아마 거기에 연철파크인가요? 걸어가던 귀를 막고 걷는 체험 같은 경우를 뭐 해보는데 이제 대리 체험을 한다니까 그런 걸 사실 배우님도 직접 해보셨어요? 영화 때문에요. 네. 그런 거를 시도해보진 않았고요. 근데 그 연출파크에서 하진 않았고 저희 동네 주변에서 사실은 감독님이랑 그 씬에 대한 비하인드도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의 어떤 이 개연성 때문에 혹은 이 이어플러그가 맞을까 혹은 조금 더 관객들이 좀 더 뭔가 관객분들께 조금 더 믿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장치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라는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서 분명히 하실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독님한테도 그랬고 저도 감독님한테 되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는 그 영화라는 것이 어떤 개연성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이 영화가 굴러가고 진행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게 가닿기만 한다면, 그게 가닿을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신에서 만들어보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그 마음도 저도 알아가 보려고 연철파크는 아니지만 그걸 시도했었고, 네, 그런 시도들을 감독님과 되게 많이 주고받았었어요. 사실 여름이도 항상 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가을이의 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함께 붙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그냥 말의 부분이 아니라 정말 그 상황에 뛰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 두 대꾸를 이뤘던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가을이와 여름이가 함께 수영장에서 언니 꿈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던 그 장면, 두 배우의 연기 진짜 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어요. 그 장면 너무 좋기도 했었고, 그 또래 여배우들이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가장 아름다운 장면, 이 영화 중에 제일 멜로 같은 장면이기도 했어요, 오히려. 그렇죠. 약간 멜로의 이후의 얘기 같은, 헤어지는 멜로 같은 얘기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 장면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엄마 아빠랑 이야기, 특히 나중에 어머니랑 얘기를 하던 그 장면을 보면서 여름이가 보여줬던 어떤 행동들이나 반응들이 충격을 받은, 그러니까 세상 타나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 얼굴이어서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 마음 몰라줘가 아니라 사실 주어가 사실 내가 아니라 가을이었다는 걸 긴 시간 인지조차 못했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 그렇게 이 캐릭터를 해석을 윤서 배우님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그 반응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가을이와의 신에 있어서는 제일 컸던 건 주어가 이제 내가 아니라 가을이었다기보다 가을이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고? 가을이가 나 때문에 떠밀려 간다고? 약간 가을이가 나 때문에 이런 감정이 뭔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가을이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고라는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 이제 충격이 컸었던 것 같고, 이제 총괄적으로는 포괄적으로는 그냥 어쨌든 이제 계속 옆에서 같이 계속 여름이가 가족들을 많이 챙기고 그것들이 익숙해져 있고 책임감도 있고 또 방어 기제도 그만큼 있고 경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어머니가 해주신 말도 그렇고, 내가 제일 이 사람들을 안쓰럽게 바라보고 있었나? 내가 제일 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었던 건가? 제일 가까이 내가 제일 잘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제일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그게 동정이라니. 약간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고, 여름이는 물론 꿈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꿈을 너무나 명확하게 쫓고 있는 가을이를 그냥 무작정 일단 이렇게 뒷바라지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생활하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가을이한테 부담이 됐다고, 이런 마음이 가을이랑 할 때는 컸었던 것 같고, 네, 그랬었던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순서적으로 하나씩 깨져가는 과정들이 네. 엄마와의 대화에서 사실은 더욱더 네, 엄마 왜 내가 도와주는 게, 나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엄마 아빠 도와주고 가을이도 이게 왜 좋은 게 아니야? 착한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착한 딸 아니야? 나를 바람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아니야, 그거 오히려 동정이야.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용준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사랑했고 사실은 이제는 마음을 뺏겨버렸던 이 여름이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면서 이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왜? 라고 물었을 때 착해서? 라고 하고 물음표 같은 식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의문형으로. 그래서 어쩌면 용준이 같은 경우도 엄마하고 대화를 하면서 비로소 여름이의 마음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연기를 생각했구나라는 장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 장면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죠. 맞아요. 저는 저희 영화에서 제일 사랑하는 장면이기도 한데, 사실 이 영화를 제가 정말 그 감독님께도 그렇고 용준에게는 첫 사랑이자 첫 품이자 첫 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면에서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 큰 놈이 무슨 엄마한테 저렇게 위로를 받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해요.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나의 아픔을 공유하고 뭔가
위로를 받는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몸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어떤 내가 차마 꺼내도 될까 고민하던 것들을 꺼냈을 때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나 혼자라면 알 수 없었던 거를 누군가한테 말하면서 나 혼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되려 어떤 마음들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저도 그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친구가 혼자 꽉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말을 하면서 본인이 좀 찾아 나갔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네. 관객 질문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질문 반도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가도록 용준이가 한 분. 네. 저 파란색 카디건 입으신 네. 카디건. 네. 이런 놀리는 맛이 있으신 분이시군요. 네. 용준이랑 여름이랑 청설 영화 안에서 스쿠터를 타고 있는데 그 영화를 위해서 스쿠터 면허를 따신 건지 아니면 원래 면허를 소지하고 계셨는지가 궁금해요. 125cc 아래는 그냥 네, 그쵸. 어떤 면허를 따로 따지 않아도 돼서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그 숲속이라는 아무도 없는 숲속이라는 드라마를 잠시 나왔을 때 운전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때 면허를 이제 막 땄었어가지고 그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배기량이 적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토바이 연습만 따로 하고 저는 탔습니다. 액션 스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노현서 배우님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원래 홍경 배우님은 오토바이 네. 저도 윤서랑 똑같아요. 운전할 줄 알아서 네. 네,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윤서 배우님이 한 어떡하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안 하죠. 그쵸. 네. 저기 카멜색. 네. 네,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근데 여기 페이지. 네, 네 번째,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놀러가는 버스 안에서 용준이가 수어로 조3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요. 사실 그 장면을 보면 용준이 옆에 어떤 아저씨가 엄청 부러지게 용준이를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준이가 하나도 개념치 않아 하면서 수어를 하는 모습이 저한테 용준이의 캐릭터를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청설이라는 영화의 정체성을 잘 나타낸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는데요. 혹시 그 장면에서 그렇게 행인들이 쳐다보는 게 의도된 디테일인지 좀 숨어진 디테일이 궁금합니다.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네. 두 분이 나눠서 해주셔도 좋죠. 네. 네.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일일이 저희 그 같이 출연해주신 분들한테 그 디테일을 잡아드리진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그 상황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해도 괜찮으니까 자연스럽게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말은 하지 말라고도 안 했고 해달라고도 부탁드리진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실제적인 찐 리액션이지.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끊임없이 쳐다보고 또 배우들은 지금 여름과 용준, 가을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 감정에 충실한 그 순간이 나온 것 같아서 저도 되게 만족하고 있는 장면이긴 해요. 용준에게는 둘을 제외하면 아웃포커싱 돼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친구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아까 소장님께서 서두 때 그 다소 신비로워 보일 수 있는 그쵸. 어떤 편견이나 남의 시선 같은 것들을 의식하지 않는 면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친구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찾지 못할지언정 이 친구는 자기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애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과 좀 묶어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을 감독님이 한 분 질문하십니다. 좀 뒤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갈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제일 열성적으로 손을 들고 계시는 그 저기 줄무늬 네. 스트라이프. 네네네네네. 입니다. 네. 제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장면인데 그 여름 캐릭터가 죄송합니다. 여름 캐릭터가 이제 용준이한테 너는 가장 어떤 소리가 듣고 싶냐고 물어보던 그 대화였는데 거기서 이제 용준이는 너 목소리라고 주저하다가 대답을 미루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통해서 원래는 약간 서로가 들린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의도하신 바가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역으로 용준이가 여름이한테 그 질문을 했다면 어떤 대답이 나왔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짧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서로가 농인인 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용준이가 농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름이는 마찬가지로 그때 한번 가을이한테 모든 거를 맞춰주고 내가 배려를 해주고 하는 것처럼 용준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에 어느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을 상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 친구랑 친구로서 아니면 남자친구로서 같이 해나갔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 현실적인 고민을 약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러면 가을이한테 여름이가 해주는 것처럼 용준이한테도 더 친해지면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클럽에 가서 스피커 손으로 대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나는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 목소리란 얘기는 정말로 용준 입장에서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 어떤 다른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이제 사랑을 하는 20대의 사람이라면 목소리를 궁금해. 만약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면 어떤 것이 궁금하다.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목소리를 썼다가 이건 좀 결례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웠던 그런 의도로 썼던 장면이긴 합니다. 어떤 걸 제일 듣고 싶은 목소리가 뭐였을 거 있으세요? 그 질문을 반대로 한다면 용준이가 넌 무슨 소리 제일 듣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 여름이라면 뭐라고? 다 들을 수 있어. 굳이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그쵸? 이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약간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도 오빠 목소리 아니었 용준이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그쵸. 뭔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둘이 누가 물어보든.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시다시피 영화는 15년 전 만들어진 대만판 청설의 리메이크작이긴 하지만 제가 느끼는 청설은 뭐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지 봄날은 간다라든지 이 한국 멜로 영화가 정말 아름다웠던 시절의 기운을 잇겠다는 어떤 마음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그렇게 담긴 작품같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스쿠터를 나란히 타고 동네를 가는 젊은 청춘에서 한석규 씨와 신문아 씨가 떠오르기도 했고 또 소리를 채집했던 유지태 씨 대신에 소리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자를 등장시켰던 근데 그 영화들이 끝내 헤어짐에 대한 영화였다면 이 영화는 오랜만에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좋기도 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제목을 약간 여름이 온다 이런 봄날은 간다가 아니라 여름이 온다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여름이 같은 경우는 계절을 너무 일찍 살아버린 사실 가을이의 계절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던 여름이 드디어 제 계절을 찾은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용준인 6월은 8월을 만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달까. 그래서 정말 이 영화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고 동시에 요즘 같은 아주 커다란 이야기들이나 아주 커다란 장르가 아니면 극장에서 보기 힘든 그런 시대에 이런 따뜻하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멜로 영화의 계보를 이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반가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 스스로도 이제 이 시나리오를 써 내려가시면서 이 앞선 멜로의 클래식들을 좀 떠올리면서 쓰신 부분도 좀 많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진짜 오래된 첫사랑의 기억을 당연히 더듬어가면서 사실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참고할 만한 기존에 제가 20대 때 재미있게 봤던 감성적으로 어떤 영화들을 당연히 떠올리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시절의 영화들은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화도 시대에 맞게 달라지고 있는 게 전 자연스럽다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요. 다만 첫사랑의 이미지는 지나간 시절에 대한 추억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때 그 영화들이 갖고 있던 느림의 미학이라든가 여백과 여운, 그러니까 이렇게 현 시대랑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저한테 어떤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이 조금은 이 영화 현 시대를 얘기하는 이 영화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했는데 다행히 일단 소장님 부르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좀 느껴주신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딱 한 번만 질문 받아볼까 봐요. 이건 제가 저기 제일 끝으로 가볼까요? 네, 이쪽에 제일 마지막 열에 제일 뒤.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영화 초반에 그 용준이가 얼굴 사진을 여름이에게 보냈을 때 목에 걸려져 있던 이어폰이 무슨 의미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용진이 하고 있던 이어폰. 네. 감독님이 대답해 주시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름이가 사실 청인이잖아요. 사실 여름이도 그런 의미에서 용주는 어떤 그 사진을 보낼 적에 이게 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배달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그 모습 그대로 찍었던 건데 사실은 여름이도 청인이다 보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쵸. 네. 이상한 점.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그 말은 되게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사랑이 첫눈에 반하고 사랑에 빠지는 게 자기적이거나 우연이라고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의 사람이라는 게 여름과 용준이라는 사람은 캐릭터적으로도 인물적으로도 되게 닮아 있어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런 게 닮아 있기 때문에 둘이 첫눈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운명 같은. 그리고 첫사랑과 사고는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네,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떠올리시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한테 빠져들고 감정을 느끼고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님 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감독님의 이 로맨틱함에 귀여우셔가지고. 홍경 배우님이 인터뷰할 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영화들을 생각하면 그 영화의 어떠한 이미지 같은 것들로 기억하게 된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남는 건 막 엄청 스토리가 아니라 한 장면 같은 것 같아요. 두 배우님 그리고 감독님이 청설이라는 작품이 만약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된다면 어떤 이미지로 어떤 장면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감독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영화 내의 어떤 한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영화의 샷들, 컷들 중에서 좀 의식적으로 좀 많이 썼던 장면들이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어떤 화면들, 그리고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서로 바라보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영화 속에서, 물론 모든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 영화에서는 그걸 조금 더 부각시키려는 나름대로의 숨어있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영화 전체에 흐르고 이 세 배우 용준, 여름, 가을의 인물들 사이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처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떠올릴 때 그 용준, 여름, 가을에 여러분들의 얼굴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좀 떠올리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생각 안 나는데 지금 네. 저는 조금 저희 이제 요새 무대 인사 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을 유서랑 많이 하는데 저는
저는 이 영화가 제 삶에,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연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하셔야죠. 근데 첫 페이지 같아요. 첫 아. 페이지. 제가 나중에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남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남겨도 언제나 첫 페이지일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주구장창 말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계속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배우들이 이렇게 스크린 안에서 내가 20대 때 20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요즘같이 어떤 장르성이 짙은 판타지나 혹은 피가 난무하는 장르적에서 춤추는 20대가 아니라 정말 이 나이 때 느낄 수 있는 것도 영화적이다. 충분히 관객분들의 도파민을 돋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무대 인사도 그렇고 이런 GV도 그렇고 저희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거라는 걸 너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매주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윤서랑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감독님이랑도 많이 나누고 제 제작사 대표님인 재준 대표님, PD님 양수정 PD님이랑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는데 정말 첫 페이지예요.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네, 이게 그래서 첫 페이지일 것 같아요. 네. 살짝 말갛게 비어져 있는 첫 페이지 그게 이미지가 남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분의 얼굴이 도파민이긴 해요. 윤서 배우님. 저는 도파민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오빠가 이제 인스타에 올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 영화 사진인데 저는 그 장면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영화가 도파민이랑 연결지어서 얘기해보자면 가장 이렇게 간질간질할 때 가장 막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막 도파민이 나오고 막 그쵸. 그러잖아요. 그쵸. 막 썸 탈 때라든지 그 순간은 정말 그때뿐이잖아요. 만나게 되더라도 그 씬이 그 뭔가 간질간질한 공기가 아직까지도 그 연기했던 그때가 기억에 나고 정말 어색하다고 생각하고 했더니 정말 어색하고 간질간질했거든요. 네. 그 씬이 저희 영화를 좀 설명해주기도 하는 것 같고 그 여름이를 바라보는 용준의 눈빛이 되게 잘 담겼기도 하고 그 씬이 너무 예뻤어서 저는 그 씬을 보고 싶습니다. 그 씨는 GIF로 이렇게 계속 간지간지. 오빠 인스타 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캡처본을 제가 SNS를 안 해서 그런데 어떤 시기예요? 그 커피 나랑 잘하는 에이 말해버리지. 사실 이 영화는 씹고 뜯고 맛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야기의 가지를 계속 뻗을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서요. 근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1시간 진짜 금방 가네요. 네, 감독님부터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여전히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이게 1시간이 진짜 말씀처럼 너무 짧고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많은 얘기들을 뭐 받고 했으면 하는데 뭐 이런 현실적인 뭐 여건이 그렇다 보니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된다. 네네. 뭐 되면 다른 어떤 기회에서는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꽉꽉 채워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무대 인사 돌 때마다 다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는데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들을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몇 주가 지났는데도 좌석을 항상 채워주시고 또 보러 와주시고 매번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그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너무너무 저도 처음인 일들이 많은데 정말 너무 소중하고요. 오빠 말처럼 너무 소중하고 신기하고요. 그 저의 이런 소중한 경험 안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뭐 방금 전에 했던 말이랑 이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못 잊을 순간이에요. 왜냐면 첫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 저한테는. 그리고 아마 윤서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 감히 생각하고 그 첫 페이지가 가진 의미가 저한테는 너무나도 커서 한 번이라도 더 뭔가 관객분들과 만나고 싶고 이 영화가 절대 휘발되지 않게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진 순수성을 어떻게든 짙게 관객분들 마음속에
느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냥 첫 페이지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영광이다라는 말씀 좀 전하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굳이 소장님이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정말 한국 영화계에 아주 뿌리 깊은 또 이렇게 높은 세대부터 또 젊은 세대까지 그치지 않네요. 아우르며 한국 영화의 어떤 정말 저는 뭐랄까요, 이 굉장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계셔 주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어로 박수 소리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오늘 이례적으로 아주 조용히 반짝이는 박수 소리와 함께 끝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사진 찍고 가나요? 네. 관객분들 배우님이 기념사진 찍고 싶다고 하셔서 잠깐 앉아 계셔 주세요. 죄송합니다.